근데 게스트 모시기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분을 대표하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이미 유명한 영상인데 일단 그 영상 보고 오늘의 특급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홍준표 씨, 여원현 씨가 그러는데 깡패하고 골프 치러 다녔다는 거 해명 좀 해주세요. 홍준표 씨, 여원현 씨가 깡패하고 골프 치러 다녔다고 폭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홍준표 씨, 서울의 소리 기자입니다.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를 그 BBK를 막아서 개수령이 타는 왜 대한민국을 망치고 전과 14범 사기범을 이동환 씨 도대체 얼마나 당신이 죗값을 받으려고 그 이명박을 옹호하고 당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이동환 씨, 정재훈은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하시냐 이거예요.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당신같이 그렇게 변절하는 사람, 응징하는 사람이에요. 박근혜는 탄핵시키자고 그러더니 왜 이명박은 좋아서 쫓아다니냐고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예, 응징하십시오. 예. 박근혜보다 더 나쁜 이명박 졸개 노릇하는 이유가 뭡니까? 졸개? 네, 그만하십시오. 졸개? 졸개죠. 당신이 전과 14범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명예훼손 고소하세요. 나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내가 진역할 테니까. 하수인이라고 그럴까요? 졸개라고 할까요? 부끄럽죠? 웃어요? 저 이거 다 나갈 겁니다. 당신 영상. 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떻게 이명박을 쫓아다닙니까? 멀쩡한 분이. 일단 선생님 좀 소개를 자, 영상의 주인공이시자 우리 서울의 소리 그리고 쥐를 잡자 특공대 정신적 지주 백운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백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하시죠. 예. 자기소개부터. 저는 그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대표를 10년 하고 있고 응징한테요. 네. 서울의 소리 그 응징 취재를 앞장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명박 그 논현동 집 앞에서 100여일 동안 지금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는 분들을 도와서 제가 뒤에서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더 2달 이상을 거기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니 저는 사실 저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그래도 막 다다닥 말씀을 잘 하시니까 성격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강하신 건가? 인상도 좀 세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잖음의 끝이세요. 아까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시는데 제가 딱 뵙고 완전 반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죠. 이런 인상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까? 그런 어떤 끊임없이 이렇게 선생님 충분할 수 있을까? 생방송이고요. 온세미로님이 어르신 최고라고. 제가 그 응징 취재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서울의 소리가 왜 생겼냐. 네네. 이명박근혜 심판행동본부가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세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니, 뭐 어때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뭐 어때요? 이거부터 질문할게요. 선생님 지금 재판 몇 개 걸려 계십니까? 재판이 지금 42개를 병합해서 예?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해서 42개 병합한 재판이 3년 전에 1심에서 구형 6년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집행유예 1년 6월로 굉장히 형을 적게 받아서 무슨 죄로요? 이제 집시법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만 명예훼손, 모욕죄, 명예훼손, 선거법, 도로교통법 위반,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집시법 위반해가지고 많은 걸 저는 한꺼번에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일어났던 일도 지금까지 이제 재판 소송 40 몇 개 걸리신 분 만나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가를 네네. 몇 달 전에 가서 경찰서 가서 이렇게 떼어봤더니 지금 14개가 정가 14범 재판 중인 것까지 해서 대통령 레벨이시네요. 그렇죠. 정가. 대통령 레벨. 저는 이 영상을 보긴 했었는데 사실 어르신 얼굴은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소녀처럼 다소곳이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영상은 막 장시현은 또 정신 제대로 풀려는데 이렇게 호통치시는데 저랑 비슷하게 느끼신 거예요. 네, 되게 샤이하시는 분인데 또 그런 불의 앞에서는 응징하시는 분이고. 아까 장재현 의원 왜 쳐들어가서 마이크 대신 거예요?
저게 이제 이명박 그 홍준표 씨가 이명박을 만나러 신년 인사를 하러 오는 날이에요. 홍준표 씨라고 하시네요. 네, 홍준표가 이제 막말 그 이제 홍준표를 우리 서울에서는 이렇게 그 부르고 있어요. 거짓 막말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유선자 홍준표 어때 보시죠? 이제 이명박은 불법 탈법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평생을 살아온 전과 14범 이명박 이렇게 부르고 왜 리액션들이 다 응이야? 같이 고소고발 당할까봐. 홍준표 맞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내가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깊게 인정. 초임 검사 때부터 이렇게 여운아 씨 직접 광주 가서 인터뷰도 해봤는데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 막말로 그 한국 자유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선자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고소를 하면 나 얼마든지 그 위선 지금 BBK 그 자기가 막아줘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고발해서 지금 그것도 그 조사 중이에요. 고발의 장본인.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아직도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10년이에요. 네. 공무원은 준 공무원들은 그래서 고발 중이라 어제도 내가 검사실에 전화해서 왜 수사가 더디냐 그랬더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일 이 검사가 이 내가 고발한 홍준표 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공소시효를 넘기고 처벌을 안 하면 그 검사를 내가 응징 취재를 한번 할까 지금 이런. 선생님 응징 취재 이명박 다니시네. 구속이 임박했다는 설이 있는데 저는 믿기지가 않고요. 네. 이명박 구속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클 거예요. 박근혜도 구속도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명박 구속만은 꼭 시켜야 되는 거죠. 박근혜는 이미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단죄를 받았기 때문에 형을 얼마 사느냐 안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적폐 원흉은 이명박이거든요. 박근혜의 적폐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명박인데 지금 이 정치 구도상 지금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지금 그 이명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보인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네, 나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고소 또 당하시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이거 이마디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씨가 내가 MB 아바타냐 물어봤죠. 그 당시 MB 아바타론으로 엄청난 전화해봐 아바타. 득표 활동에 지장이 많았어요. 내가 만약 안철수라면 딱 이 한마디만 돼요. 청명서 한 장이면 돼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을 쥐상을 낱낱이 까발려서 처벌하겠다. 이 청명 한마디면 아파트론이 쭉 들어가고 득표가 한 3%는 올라갈 텐데 그 얘기 못했지. 아니 선생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바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아바타냐고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성명서 한 장이나 기자회견 한 번이면 인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오늘 방송이 약간 아슬아슬한 줄타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고소고발과 이 사이다 사이를 오갈 것 퍼죽겠는데 같습니다. 검찰까지 가냐. 자 선생님 단식하셨잖아요. 네. 며칠 하셨죠? 단식 열하로 했는데요. 사실은- 열하로요? 아이고. 그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학동역 앞에서 하시면서 처음으로 단식 주자셨고 열하루 단식을 하셨어요.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고 단식을 좀 난 길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건강도 생각하고 그럼요. 또 너만 인기 다 받을 거냐 해서 나도 좀 주목 좀 받게 해달라 해서 그 인기를 혼자 다 근데 먹냐? 인기를 다 먹을 수 없어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아니 그러면 하나의 팬클럽이죠. 네. 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면서 네. 정말 응징 취재까지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게 된 뭔가 큰 동기가 있습니까? 계시죠. 네. 참 저는 마음속에 네.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어떤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거나 그렇지 않고 조그만 사업만 쭉 해오고 직장 생활을 별림새님이 맞아요. 여기서 찰스는 안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찰스의 행태를 심판하지 않으면 맹박이의 부활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난 찰스 선생님 말씀에 동감한다는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최용식님이 찰스는 맹박이 아바타가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찰스라고 합니다. 왜냐면 안철수라고 이름을 자꾸 써주면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좋아해.
좀 아까 전화 통화하려고 하는데 자꾸 통화 중이네요. 안철수 후보 만약에 전화 연결되면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안철수 대표? 아니 지금 저는 딱 우리 서울의 소리 응징팀이 딱 기회를 노리는 게 안철수 대표가 이명박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발언이 나올 때 바로 응징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왜 그럴 그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2007년 사진도 있지만 이명박이 당선된 다음 날에 만들어진 게 우리 단체예요. 국민기만 사기범 내가 들고 간 게 거짓말 대통령 당선 무효를 들고 10년 동안 이명박의 주장들을 우리가 낱낱이 10년 동안 옹호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맞아요. 이명박을 옹호하는 사람은 우리한테는 정말 부모 죽인 원수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원세미로님이 안심병자는 여론의 심판을 호되게 맞을 것. 별명이 많아요, 우리 찰스가. 안심병자, 또 뭐 안초딩, 안포도. 뭐가 많아요? 포도는 뭐야? 그거 몰라요? 안철수가 이제 국민들하고 이제 반상회 한다고 해놓고 포도를 사갔어요. 반상회에서 같이 먹겠다고. 근데 사람은 한 20명, 30명 되는데 자기 것만 사갔어, 포도를. 어머 세상에. 자기 앞에만 이렇게 안철수 포도치만 나와. 정말. 자기 앞에만 놓고 자기만 먹고 그러시구나. 항상 먹으라고 안철수 포도 검색 좀 해봐. 아니 아주 그러니까 지단이님이 우리 찰스하고 어르신하고 통화하면 웃기겠다고. 통화하면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진짜. 지난번에 한번 안철수 측에서 나를 고소한다고 해서 기사도 한번 나온 바 있었어요. 네. 그 당시 민주당의 신호하다. 고위 당직자가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왜? 다음에 다시 형님 너무 설마- 소리 지르시면 안 되겠어요.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관계자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거 라이브지? 맞다. 알고 그 번호를 받으면 안 그러니까, 안 된다.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계속. 일부러 끊는 타이밍이었어요. 약간 네. 한 번 한 두 번 계속 듣고 전화를 너무 그러지. 많이 하니까 네. 수상하다 느껴서 이미 안 하는 우리가-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전화가 음. 지금 안철수한테 온 전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거짓말 안 해요. 네. 네. 저희 정직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하고 통화 많이 해요. 네, 정직한 분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다음에 한번 네. 해보게. 아까 포도 얘기.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 앞에 조금 이렇게 제가 그랬구나. 그 말씀드리고 싶어 사사로운 거 가지고 탓을 하지 말고 음.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제가 그 사람이 소인배라고 치명타를 입는 거지 사사로운 포도매송이 가지고는 그냥 용서해주고 넘어가죠. 제가 소인배라 그래요. 용서가 안 돼요. 좋겠다 포도 혼자 먹어서. 이씨. 포도 먹고 싶다고 사람. 암찰스, 간찰스 뭐. 자 안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안철수 유승민 합당은 그럼 선생님한테 아니, 모를 게 뭐 아니고 저는 자 네. 박근혜한테도 고소당하셨잖아요. 네. 박근혜한테는 어떤 혐의로 고소당하셨죠? 지금 이제 이건 아무한테 이게 그 알려지지 않은 근데 내가 오늘 진짜? 여기서 공개를 하죠. 아 진짜로요? 이제 내가 고소당한 게 김종필 씨가 어. 애도 있는 애가 무슨 정치하냐 네. 이 발언한 걸 이제 썬데이 네. 저널이라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걸 그대로 인용한 건데 네. 그 팩트를 내가 알아냈어요. 그 팩트가 자 뭐냐? 제작진 여러분 지금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박근혜 네. 그 팩트가 뭐냐? 네. 괜찮아? 이 김종필 씨가 예. JP가 김영삼 씨한테 놀러 왔었어요. YS한테. 근데 그 설마 당시 놀러 갔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뭐- 에이 무슨 아니 하여튼 둘이 네. 그 만났어요. 그런데 네. 김현철이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영삼의 아들. 아들이 이제 삼남. 그때 김현철. 이제 그 김종필 씨가 그 김영삼 씨한테 제가 이제 98년도에 처음 정치를 했잖아요. 당시 정치할 때 이제 최태민의 본 부인 임모 씨가 또 최순실이 정윤이가 전부 다 그 대구 달성에 출마할 때 다 돈 가지고 가서 그 선거운동도 해주고 또 그 연설문도 써주고 원래 그랬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뭐 아실지 모르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현철 씨가 그걸 들었어. 두 분이 말씀하신 두 분이 하는 걸. 애도 있는 애가 뭔 정치를 뿌리는겨 이렇게 얘기했겠죠. 김현철 씨가 듣고 그걸 이제 김현철 씨 집안에 나와는 분, 내 실명은 얘기해 보겠지만 상당히 알려진 분한테 이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바로 건너서 썬데이 저널로 들어가서 썬데이 저널에서 기사화했다. 깜짝이야. 이거 지금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 기자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발언 자체는 JP가 그런 발언했다는 것들은 이제 일단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그 당시 김현철 씨도 박근혜가 있다 해서 월간 중앙에 보도했는데 나는 고발을 하고
김현철은 고발을 안 하고 그랬죠. 더 이건 중요한 사람을 고발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또 그러니까 안목이 김현철은 급이 나보다 떨어지니까 지금 나보다 급이 떨어지니까. 네. 여러분 대단한 분하고 방송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소고발이라는 건 네. 관건이시네. 리액션이 여연이보다 안 돼? 뭐 매주 목요일날 뭐 스케줄 네. 있어요? 먹여 괜찮네요. 오케이. 이거 제작진 여러분들 상의하는 걸로. 선생님 지금 생방송인데 좀 떨리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물 드셔도 돼요. 아니 저는 그 따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카메라가 딱 비칠 때 이게 어떤 그 더 자연스러워진다. 그냥 둘이 이야기할 때는 막 떨리고 그런데 딱 이렇게 카메라가 비칠 때는 더 더우시면 자연스러워진다. 목대 풀리시고 옷도 벗으셔도 아이고, 돼요. 아니 이게 이대로 갈래요. 내가 네. 저는 그 조선의열단 기획단장도 돼서 이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장군의 아들 같은 목장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장재현 의원 사무실. 선생님 팬이 역시 많으시네요. 오늘 뭐 저 부산 장재현 의원 사무실 찾아가신 인터뷰 영상도 언젠가 봤다고. 29일 날 뭐 그러니까 우리 저분이 오늘 봤나 봐요.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영상 딱 올라왔어요. 갔었어요. 네. 갔는데 또 거기까지 차비대로 갔는데 장모님 장례만 하고 올 게 아니라 장재훈 사무실을 가자. 우리 또 그저께였죠? 이병수 본부장이 장재현 의원실을 쳐들어가셨어요. 장모님 댁이 부산 사상에 있으신 거예요? 사상에. 네. 근데 갔더니 하필 또 그렇게 또 엄청난 그 활동 그림들이. 운도 좋다. 얻어 걸렸네요. 근데 이거 아세요? 여기 방송 장재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이명박을 핍박하는 사람들 치가 떨린다. 이명박을 핍박한다고요? 그 구속을 그분을 요구- 저희가 어떻게 핍박? 말도 안 그 돼서. 구속을 이명박 구속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만행이라고 그랬어요. 만행은 뭐냐? 아주 뭐 지금 영상 나가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거 다 덮더라도 하루에 영포휘 라인으로 악명 높은 이명박 정부의 영포 라인에 그 지켜주지 못해서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 좀 났으면 좋겠네요. 진짜 피눈물이 좀 났으면 근데 좋겠네요. 저기 나오지만 장재훈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이상덕이 예. 감옥 살고 나오는데 가서 지금 맞아요. 나오네요. 눈물 흘리고 저거예요. 아이고 슬프냐? 아이고. 졸개의 눈물이라. 졸개 눈물.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박쥐 같은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차라리 바른정당을 안 갔으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계속 탈당파 아이고. 엮이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선생님 댓글 저거 네. 감동적이다. 정현봉님이 백은종 할아버지 학생이라 후원은 못하는 점 이해 좀 해주세요. 취직하면 후원 많이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네, 야, 고마워요. 저기 정현복 학생 네,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멋진 어르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선생님 연세 혹은 선생님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하시면 네. 아무래도 네. 이쪽보다는 저쪽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 연령층이 많잖아요. 일단 친구들 절대 안 만나요. 다 끊은 지 10년 됐어요. 나는 친구라는 거는 나이로 친구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같으면 친구다 해서 난 5살에 꼬마하고도 잘 놀고 10살 우리 그 운영자들은 20대 대학생들이 다 데려다 해요 지금도. 나는 그래서 이 나이만 먹었지 정신 연령은 굉장히 젊다. 평화올림픽님이 대단한 활동력에 매번 감탄합니다 하셨거든요. 진짜 그 활동하는 그 활동력, 그 원동력이 뭐세요 정말? 그래서 아까 네. 제가 좀 한이 맺혀 있다. 네. 이제 동기를 여쭤봤죠. 2004년도 얘기하다 끊겨가지고. 네. 2004년도 이제 나는 이제 동네 도사모로 이제 노무현 선거 때 대선 때 많이 이제 동네에서 활동을 하다가 딱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지식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뭐 고등학교 출신이 대통령이 나라가 안 된다 하면서 네. 굉장히 그 다툼이 이제 이름들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자제 시켜주세요.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할 일이 뭐 있냐. 그래서 내가 딱 이틀 생각해가지고 그래 분신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국민은행 앞에서 분신을 해서 다행히 이제 이렇게 그때 뭐 병원비마도 1억이 넘게 들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서 잘 모르셨던 얘기실 거예요. 네.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 그렇게 살아났어요. 또 그분들한테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네.
노무현 5년 동안 정말 이렇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그 민주당 후보가 되고 노사모들하고 만난 일이 있어요. 네. 그 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나는 앞으로 네. 큰 일을 하러 갈 텐데 유명한 네. 영상. 했더니 감시 하는데 나는 복주대 살아는 아이 사람은 노무현을 지키겠습니다 소리를 이런 게 있어요 영상에. 그 대통령이 당시 얘기할 뿐이 여러분 아니라도 뒷발목 잡은 사람 많고 뒤통수 칠 사람도 많고 감시할 사람도 네. 많으니까 여러분은 감시도 좋지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네. 그런데 그 의미를 나도 몰랐어요. 노무현 5년 동안 무슨 이야기 한마디 하고 싶어도 조선일보한테 트집 잡힐까봐 못하고 조심조심만 하고 노란 풍선만 열심히 달로 다녔죠. 그 결과가 뭐냐? 지금 뭐 오죽하면 대통령 5년 그 마지막 해 경제 죽었다고 박근혜 막 곡하고 다니고 이명박 경제 대통령 할 때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경제책 발행한 거 아세요? 네. 지표 51개가 전부 상향국서에 있었어요. 국가 신인도부터 모든 그 회사들이 어떤 유보율 같은 것도 월등히 높아지고 완전히 수술을 해서 기업들의 재무 상태도 굉장히 튼튼해졌었죠. 네.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이명박 국민 기반 사기꾼이 대통령 된 건 언론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당시 진보 보수를 통틀어서 노무현을 비판해야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풍토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그냥 우린 바라보고만 있었죠. 네. 그때 그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명박한테. 이거 정치적 이런 타살을. 한이 있으면서 내가 그 당시 그 신의 식인가 있죠 그 독립신문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패러디까지 해가지고 막 구속도 됐는데 내가 만일 정권 바뀌면 독립신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나도 하고 싶다 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아. 그게 그런 한이 그래서 있어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다시는 이게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되풀이돼서 안 돼. 문재인 정부를 난 문재인 개인의 어떤 지지가 아니라 박수! 일단 노무현 다시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네. 실로폰 어디 갔어 실로폰? 이런 훌륭하신 얘기 하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촛불을 들지 않고 또 전쟁 위협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가슴 조이면서 군대 보낸 엄마들은 막 북한 공격한다 하면은 그 50만 애들이 갔으면 2명씩은 100만 엄마 아빠는 잠을 못 자죠. 선생님, 그게 이게 쌍방향이라 시청자분들이 지금.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고 네. 있어요. 제가 네. 어르신 취재 다니시면서 네. 여러 정치인들 만났잖아요. 네. 자유당 애들도 네. 만나고 네. 뭐 홍아저씨도 만나고 네. 이명박도 보셨을 텐데 가장 무례하고 가장 재수없고 가장 네 가지 없었던 정치인 온세미로님이 저기 네, 질문해 막말 프로 막말로 홍준표가 제일 재수없게 아. 보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얼굴 태도부터 정말 어떤 진정성이라고는 이만큼도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장재원이는 문득 그 자기가 잘못한 게 표정에 나타나는데 홍준표는 안 나타나요.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준표는 아주 그 위선이 깔려 있어가지고 맞아요. 배어 있는 거죠. 배어 있어서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면은 소시적부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그래서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어떤 여성 비하도 스스럼 없이 맞아요. 하고 막말도 잘하죠. 맞아요. 잘못하면 잘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지금도 계속 말이 팩트가 바뀌어요. 없는 가짜 뉴스를 지금 맞아요. 퍼나르고 지금 박사모들이 막 그 인공기 불태우고 막 종북몰이 하는 그 원조 지금 원종이 그 지금 홍준표라니까요. 홍준표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좌파 정권 하면서 그거 지금 다들 그 뭐 요즘에 이제 또 용돈 떨어지신 분들이 또 이만 수금하러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아마 홍준표 대표의 말을 믿는 국민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막말을 열심히 뭐야? 해주시면 해주시도록. 뭐야? 우와. 오늘도 우리 방송 보셨다면서요? 우리 이렇게 아니 중간에 마지막에 여선우만 이렇게 가발 쓴 것만 봤는데 쟤는 제대로 아 선생님 우리는 방송 중에 이렇게 술도 마시고요. 그래요. 치킨도 뜯고 합니다. 아니 나 옷 벗을래. 네. 술 들어오니까 옷을 벗으시겠다. 아니 아까 조선 의열단이라고 안 아니 저기 우리 벗으신다면서요. 저기 가서 마이크 앞에. 내가 제주에서 가져온 안주 있어요. 자 한라봉 좀 가져와요 거기. 이제
야 이렇게 또 자, 예, 선생님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치킨에 술을 살짝 걸치면서 네, 그래.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근데 저기 언제까지 하려고 지금 이제 술을 주는 거야? 아니 저기 위원장님 네. 이런 방송 어때요? 너무 신선하고요. 일단 프레시 같이 신선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요. 약간 우리 재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약간 욕심 있으셔. 네. 이 자리 욕심내시는 혹시 건가요? 한 뭐, 예. 그렇진 않은데요. 역시 개그 욕심이 좀 있어요. 아, 제가. 정말? 노력하는 자세. 네. 우리 두 분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요 주세요. 두 분이 하시고 저희 그거 한번 주세요. 와 이건 뭐. 이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술 좀 하세요. 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요즘에 좀 일이 많아서 술을 좀 못해서. 한라봉 네. 갖다 아, 주셨거든요. 제가 아유 한라봉 제가 이거 선생님 그래도 직접 방송 내가 이거. 아니 그거 까시는 것도 좋은데 아니, 이거. 일단 방송을 하셔야죠 자, 선생님. 아니 가면서 이거 자 와 자 우리 선생님 야. 아이고. 제주도에 우리 서울에서 내 말 안 들어. 친구를 안 들으셔. 이거 팬께서 사는 게 아니고 아, 오늘 특별히 초청을 해서 와. 제주도 여러분 제작진 역시 대단하다. 치킨마루 여러분 음. 우리 적폐 치킨 아니고요. 치킨마루에서 이거 그거잖아. 그 피자마루 아니야? 피자마루.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거 이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어서 그래? 그러게요. 네. 센스 없기는. 자,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시끄럽다고네 저희. 네. 선생님 지금부터 예. 제가 짧은 질문을 드릴 건데 예. 그거를 그냥 2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이런 거예요. 이거를 해주시면 되고 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그 까지 마시고 나 깔 거예요. 까고 있는 누구를? 진짜 까시고 질문 해주세요. 선생님 이명박 박근혜 하나 둘 둘, 셋 셋. 이명박 더 뭐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지만 음. 자 안철수 유승민 하나 하나, 둘, 둘 셋 철수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알 거예요. 아. 홍준표 류여애 하나 둘 셋 준표 확실하네. 확실하네. 일단은 뭐 잔이 있으니까 한 잔. 내가 앞으로 네. 응징할 사람들을 찍은 거야. 건배사부터 하시죠. 네. 이제 저기 그 준표의 막말이 끝나기를 빌면서 건배. 건배! 아. 막말이 끝나.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식사 좀 죄송합니다. 선생님 많이 안 드세요. 진짜 드시면서 해주세요. 오 세다. 네. 선생님 치킨 안 좋아하세요? 프레시인데. 이게 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청년 아,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네. 오늘 처음 보시면 이렇게 네. 우리나라가 좀 ter어갑니다. 좋아지려면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로 내가 지금 데려오고 싶은데. 아 제가 그러게 뭔가씩 좀 나가요. 회장님 제가 그 운구 차량 수행했었습니다. 아 그러시. 마지막 가시는 게 선생님 청년 정치인이 뭘 하면 나라가 조금 좋아질까요? 그냥 청년이 대통령을 해야 돼. 30대들이. 아 정말 너무 이 머리가 20대만 지나도 좀 놓으셔야 되는데 30대들이 딱 하면 바로바로 잘 될 거예요. 꿈꿔도 현행 되겠다.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은 만 40세 이상이라서 우리 30세로 낮죠. 30세가 못 네. 나갑니다. 네. 선생님 그 지금 하시는 일 MB 구속이 되고 나면 그 이제 향후 계획이랄까요? 뭘 하시고 싶으세요? 뭐 MB 구속이 난이 쉽게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된다 하는데 나는 그것도 쉽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MB 구속이 되면은 우리 단체는 이제 네. 목표를 이룬 유일한 이런 박근혜 이명박 심판 행동본부가 박근혜와 이명박을 심판하는 그 단체로서 이제 우리 단체를 백서를 좀 쓰고 싶고요. 10년 역사를. 10년 동안 우리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름을 바꿉니다. 친일 적폐 청산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1,200여 명의 그 친일 그 민족문제연구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부에서 친일파들을 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일파로 지정된 사람들의 그 어떤 뭐 흉상이나 비석이나 이게 지금 200개 이상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고 특히나 지금 그 왜곡된 친일파들이 뭐 저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고. 정현봉님이 네. 차라리 홍준표가 더 오래오래 해서 자유한국당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도 있거든요, 선생님. 차라리 딴 놈이 할 거보다는 저런 이상한 저도 정현봉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계속 까먹었으면 홍준표 좋겠어요. 대표가 네. 임기를 그냥 가득 채워주셨으면 그런 좋겠어요. 주장이 네. 있어요. 그런 주장도 선사하지 말아주세요, 준표 사랑. 그런 주장도 있는데 홍준표가 없으면 저게 4분 오열돼 가지고 지금 다 갈라야 돼.
터졌을 텐데 아. 홍준표를 중심으로 그래도 100몇 명이 딱 뭉쳐 있잖아. 제가 홍준표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어떤 전략가냐면 네. 그 2000 우리가 한참 운동할 때 홍준표가 어떤 직을 맡으면 상당히 우리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라 임기응변에 강하고 선생님 그러면 더민주 당대표를 맡으시면 저희 싸움이 될까요? 아니 그냥 나는 왜 갑자기 언론인을 인정해가지고 왜 언론인이 청와대 대변인도 하는데 이번에 왜냐면 서울의 소리를 더욱더 오래오래 하시길 제가 바라는 견제하는 마음에서. 거예요? 당대표 노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진 않고요. 뭐 라이벌 라이브 제가 오히려 서울의 소리로 가고 싶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한 잔 더 드세요. 저희 건배하고 정해진 시간 있어요 선생님 오늘 네. 저 선생님? 너무 많이 근데 드렸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 구속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MB는 지금 욕해주죠. 그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지금 네. 그 노태우나 전두환 또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직이 박탈된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명박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전직 대통령 원 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이명박이 많은 그 어떤 그 혈세 세금들을 없앴다는데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이명박이 제일 문제에 드는 게 어떤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네. 우리 딸 아이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애들이 잘못을 인정 안 한다. 여기 있는 컵을 이렇게 깨뜨렸어. 그러면 맞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네. 아니라 누가 여기다 컵 갖다 놨어. 이게 바로 이명박식이거든. 이명박이 와, 맞아. 순간 소름 그러네, 돋았어. 진짜. 맞아요. 이명박이 우리가 내가 5월 1일에 네. 초만 개 사가지고 이제 그 촛불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일어나니까 뒷동산 올라가서 뭐 아침 이슬 부르면서 사과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후에는 지금도 지금 김백준이나 김희중이가 저렇게 되면 어쨌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네. 제가 죄가 있다면 받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지. 네. 지금도 뻔뻔하게 어제도 맞아요. 초청장 보내니까 막 반말로 하더라고. 그 온 사람들 비슷하니. 네. 이건 인간도 아니고 네. 도대체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이명박이라도 완전히 반성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 용서해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막 너무 너그러우시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안 그러실 거예요? 저는 용서. 아유. 죗값을 네. 그 치러야 되는데 실은 후. 실은 후에 네. 또 저는 별로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시고 오케이 선생님 시간 네. 괜찮으세요? 선생님 천천히 좀 드세요. 나는 한 네. 3시간 하자고. 그러면은 제작진 천천히 싫어요. 나 피부 못하고. 가시다가 콜라 안 들을라 했는데 아니, 콜라도 원래는 드려야겠어. 백은정 선생님 여기까지만 모시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선생님 시간이 되시면 콜라 저희 진짜 다음 잘 코너도 드세요? 좀 같이 가시는 걸로. 네, 다음 코너가 저희 이제 가십제 코너를-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이거 뭐 실로폰 쳐줄 거야? 자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가십제 청년 수다. 청년 어때 언제 생긴 거야 생긴 이거는? 거예요? 언제 생긴 거야? 매일매일 생기고 매일매일 없어. 아예 저 광현 형님 마음대로 안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의 이제 저희끼리 자유롭게 네. 토론을 하면 네.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어른으로서 한마디 나도 해주시고. 청년으로 끼워주세요. 네, 마음만 청년. 친구, 우리는 친구. 우리는 모두 친구. 정신력 그런 의미에서 건배부터 한번 할까요? 네. 선생님 예. 콜라 드십시오. 네. 저는 이거 지금 치킨에 관심 갖다가 저 네. 청년서 코너 잊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디 맞아. 제가 네. 오늘 그걸로 저희 나오신 방송의 거잖아요. 매력이에요. 약간- 청년 정신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올림픽에 관한. 단독 주제 아니에요 오늘? 단독 주제? 아 그런가? 그렇죠. 예, 예. 올림픽 말고 없어? 없어. 올림픽 중요해. 올림픽 관련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 시끄럽잖아요, 선생님. 네. 평화 올림픽이다. 네. 무슨 평창 올림픽이다. 아니면 평양 올림픽이다. 뭐 이러면서 저쪽에서 이제 일베를 비롯해서 보수자 쓰기도 싫은데 수구 언론, 꼴통 언론들이 자꾸 그 평창 올림픽을 비하하고 망하길 바라고 문재인 정권에 좀 해가 되길 바라는 그런 여론 조작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그 올림픽 단일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올림픽 단일팀 뭐 아이스 남북 단일팀. 그 팀인데 약간의 그 출전 기회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대국적으로 봤을 때 그 남북의 어떤 그 끈을 이어주는 거로 해서 나는 좀 그 부분을 조금 뭐 섭섭하더라도 네. 큰 틀에서 그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네. 이해가 안 된다. 참 여기 계신 분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 지금 그 운동은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초 뛸 걸 한 18초 그렇죠. 뛰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좀 나는 좀 섭섭하다 젊은이들한테. 우리 중에 그래도 제일 이제 젊은 경글 씨가 네네. 그렇죠. 스포츠에는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대가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스포츠를 떠나서 일단은 요즘 그래도 드시고. 보통의 그냥 뭐 정치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청년의 입장에서 네. 그런 걸 봤을 때 요즘 왜 하필 또 채용비리 이런 게 또 많이 지금 네, 뜨잖아요. 그쵸. 공공기관 채용비리 뭐 은행에서 뭐 누가 뭐가 됐고 음. 그런 거에 약간 연장선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그 단일팀 그 여자 아이스하키 네. 아무래도 어쨌든간 딱 봤을 때 사실은 기회를 어쨌든간 잃는 건 맞잖아요. 그냥 봤을 때 네. 우리 어쨌든간 남한 선수들이 열심히 해왔는데 그냥 어쨌든 올림픽이라 평화라는 그 남북 간의 평화라는 거를 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주는 거니까 그냥 청년들이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는 봐요.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일 팩트가 다른 게 저는 그 부분 지적하고 싶은데 이번에 치킨 다 아이스하키 드시고 말씀하세요. 네, 줄입니다. 괜찮아요. 아이스하키 팀이 출전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IOC로부터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증설하고 외국인 감독을 또 섭외하고 등등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던 선결적인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20위권 밖에 있었던 아이스하키 팀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현재 올림픽 전에 말씀하셔야 본선에, 되는 게 예. 원래는 아이스하키가 우리가 진출을 못하는 거였죠. 원래 못하는데 이제 어찌되건 고도의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아이스하키 팀이 출전하게 되었고 또 방금 전에 이제 선생님의 말씀 중에 조금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출전 기회를 잃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와 다르게 축구는 3명까지만 교체할 수 있지만 이건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 누구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출전 기회 박탈인 것처럼 이 프레임을 잡아서 가지고 가는 언론이 좀 문제가 있고 남북 단일팀을 성사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평창 올림픽의 사실 이 기대 효과 이런 건 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해외 선수들이 안심하고 평창 올림픽을 출전할 수 있는 그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 약간 그런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해설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만들어져서 또 생각보다 선전을 하게 되면 이거 싹 무마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성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뒤에 말 나올까봐. 원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메달권을 떠나서 원래 거기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돼요. 우리나라. 네, 그렇죠. 22인가 그래요. 네,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지만 그냥 고도의 이벤트예요. 정치적 과정이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이벤트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왜냐하면 올림픽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화합, 평화 이런 거 아닙니까? 감동. 승패가 중요한 건 꼭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도 사실은 나가서 한 번 이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온 국민의 시선 받고 관심 받고 국가의 지원 받고 이게 훨씬 더 선수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언론들은 선수들 인터뷰 중에 작년 인터뷰 꺼내온 언론도 있는 거 아세요? 올해 인터뷰가 아니고 채널A인가 TV조선인가는 채널A에서 작년 7월 인터뷰를 마치 이번에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했죠. 사실 이건 조작 방송인데 조작이에요. 뉴스가 작년 거 틀어주는 게 그게 뉴스냐? 정확하면 왜곡 그게 뉴냐? 올드지 이 새끼들아? 지금 뭐 섭섭할 수 있지만 올림픽 시작하면 단일팀 인기몰이에서 그 혜택은 한국 선수한테.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그리고 저쪽 애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단일팀 내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거야. 선수들끼리 막 싸우고 지금 막 생일 파티도 해주고 막 친하잖아요. 언니 동생하고 저쪽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그림이 뭐냐면 올림픽 끝나고 헤어질 때 그 여성 단일팀 선수들이 끌어안고 우는 거야. 언니 수고했어요. 다음에 꼭 우리 통일되면 만나요. 다음에도 단일팀 해요. 이 그림만 나오면 얘네는 미치는 거야. 자유당 애들은.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싸워라. 뭐 시합 져라 이것만 바라고 있는 건데요. 올림픽 시작되고 막 감동적인 장면 연출되고 하면 이거 사실 다 무마돼요. 근데 지금 올림픽을 반대하는 홍준표, 특히 홍준표 입장에서 홍준표에 꽂히셨어. 이 고사를 지내고 저 올림픽이 망해서 망하라고.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게 쟤들 지금 박사모델의 얘기예요. 맞죠. 그 정도로 지금 저쪽에서는 계속 6월 전쟁론을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냥 좀 나쁘게 끝나라가 아니라 이걸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뭐 폭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박사모들은 네. 얘기를 하는 무서운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 지금 그 올림픽이 잘 끝나가지고 남북이 계속 문재인 네. 대통령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남북 대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또 얼마나 저 사람들이 공격을 해댈지 거기에 대한 방어 전략들을 미리 네.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저는 선생님 그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그런 평창 올림픽 네. 그러니까 단일팀뿐만 아니라 통일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퍼주기다. 그러니까 왜 맞아요. 우리가 우리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왜 북한에다가 그렇게 줘야 돼? 나도 지금 일자리 없어 죽겠는데 왜 그들 도와줘야 돼? 우리 세금 갖다가 왜 나눠주지? 왜 나눠줘야 돼? 반공교육이 철저한 거죠. 이런 생각들을 네. 갖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큰 생각이 한데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요즘 그 태극기 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력해서 유치한 올림픽인데 왜 한반도기를 드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그거는 조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그러니까 태극기도 하고요. 한반도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공기도 들고. 뭐 인공기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일반적인 청년들이 저런 생각 많이 생각이라면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게 네. 보면 저는 근데 문제되는 게 자기가 어떻게든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손해보지 않고자 맞아요. 하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뭐라 그러지 이기주의 이런 게 만연해 그것도 있는 것 개인주의도 같거든요. 있고요. 예. 저는 이거를 근데 이런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 좀 네. 뭐라고 설명하기 전에 이거를 좀 왜 이런지를 파악을 해보면 경규 씨가 그 태극기는 차치하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북한을 미워하고 맞아요. 싫어하냐면 우리 때도 반공교육은 받잖아요. 우리 30대 나이 때 우리도 받았어요. 공산당이 시도여도 하고. 근데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우리 때 북한에 관련된 뭐랄까 스탠스는 통일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통일 그 통일 뭐 펜치기 네. 대회 노래도 그림 많이 그리기 대회. 불렀죠. 우리의 우리의 소원 소원 통일. 맞습니다. 항상 그 어떤 행사 가면 부르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권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 30대 중반 초반 김영삼 정권 그나마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이어오면서 네. 받은 교육을 받은 세대와 지금 20대 초반 학생들은 교육을 어떤 정권에서 받았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은 10년을 받은. 네, 언론을 봐도 우리 단일팀이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되게 감동적. 한반도기도 들었어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올림픽이 처음일 뿐이지 세계 선수권 대회는 이미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언론의 스탠스랄까? 혹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랄까? 통일돼야 돼.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야를 배웠는데 지금 20대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교과서를 못 먹어서 안달이었던 거예요. 아는 거예요. 봐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20대들이 왜 그러는지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지단이님도 지난 9년 동안 10대, 20대들은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하윤님이 제키 핑클 등 평양 가서 공연했다고. 맞죠? 네. 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키하고 핑클. 그랬어요? 네. 아 정말요? 몰라. 그렇구나. 이거 봐. 네. 이게 우린 잘못된 게 제키 아니에요. 핑클 경규 씨가 세대.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아니 이건 몰라요. 저는 그냥. SES 몰랐어. 세대인데. 몰랐다고? 아니 저는 SES 세대라고 핑클 세대냐고 물어보셔서. 그렇죠. SS 핑클과 핑클이 달라요? 제가 무슨 라이벌. 농담한 거야 농담. SS로 했구나. SS 슈 받아 요즘 하나 둘 셋. 조용필은 평양 가서 앵콜 됐대. 조용필은 앵콜 됐대. 맞아요. 맞아요. 조용필 선생님도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키도 부르고 베이비복스도 부르고 뭐 아무튼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교육이 문제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방공교육도 있긴 한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9년간 난 얕아, 세대가 그러니까 되게 깊은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방공교육만큼 좀 안 좋은 게 이 사회가 그만큼 사회적 안전망, 국가가 날 지켜주지 않는다는 맞아요. 서로 불안감. 고립된, 맞아요. 외롭게 고립된 맞아요. 어떤 개인이 맞습니다. 형성됐기 때문에 개인이 살아남아야 현재 10대들이 돼. 어찌되건 살아남고 내가 갖지 못하면 내 노후가 불안하고 내 직장이 네. 불안하고 하면서 스스로가 더 자승자박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맞아요. 사회적 풍토를 좀 저는 개선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 풍토를 네. 사실 더 강조하고 그걸 야기시켰던 게
바로 이명박 정권 9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은 어쨌든 저희보다 훨씬 많이 사셨으니까 많이 사셨어요. 많이 뭐 연륜 연륜이 큰 경험과 연륜. 제가 쉽게 풀어 설명한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 엄청 느껴지실 많이 사신 것 거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 20대들한테 네. 간곡히 호소드리고 네. 싶어요. 이 남북 문제 어떤 해결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 남북 그 7천만 민족 모두가 네.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만일 남북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피해보는 게 20대예요. 맞아요. 근데 가서 네. 죽어야 돼. 맞아요. 맞습니다. 이걸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잠을 자려는데 막 밖에서 막 컴프레서로 땅을 파. 근데 거기서뿐이 잘 데가 없어. 한 10만 원 주고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이거 좀 공사 중단하고 오늘 조용하게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혹은 공부 좀 충분히 하게 다 낼 거예요 그거. 네. 우리가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네. 어떤 약간의 손해 보는 부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손해가 아니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손해가 그러니까 아니죠. 근데 또 일자리 부분의 문제는 지금 바다 쪽으로는 이미 한계가 됐어요. 북쪽에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가서 땅도 파야 되고 여기 네. 있는 그 건설 기계 다 가지고 가고 일자리 무지 나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떤 일자리 불만 있는 사람들도 남북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런 섭섭한 부분들, 맞습니다. 북한에 좀 주는 부분들. 네. 예를 들어 지금 저 아프리카에 밥 굶으면 우리 지원해 맞아요. 주잖아요. 지원해 왜 주죠. 그러면 네. 그것도 왜 우리가 주냐 우리 주지 아니거든요. 네. 서로 상부장도 지단님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고정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정을 좀 어떻게 안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 전화 주시면 내가 이거 콜라라도 한 병. 그래서 저는 10대 20대들의 그런 나는 약간 좀 너무 이기적인 맞아요. 주장이 아닌가. 크게 보면 자신들을 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기적이라고 혼낼 것만은 아니고 이것도 혼내는 어른들의 건 아니고 문제죠. 나는 호소를 하고 이것도 어른들의 문제예요. 이분들이 그 이명박근혜 10년에 그 맞습니다. 교육 시킨 부분의 문제니까 네. 제발 이런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계속 그 젊은이들한테 네. 호소를 해서 그 어떤 그 당신들이 편히 잘 수 있는 네. 불안하고 막 전쟁 난다면은 부모들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할 텐데 그게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1,000억을 준다 해도 국민들이 거두면 한 10,000원 이렇게 모으면 1,000억이 되는 거거든. 그런 비용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젊은이들한테 내가 여기서 큰 절을 하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 좀 저를 넓은 되게 싫어하시네. 마음으로 좀 지단님이 오늘 네, 건강교실 지단님이 지각했다고 지각생 지각생은 빠지고 빼고. 어르신 고정 가세요. 누구세요, 지단 씨? 이름 본명을 밝히세요. 저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려서 내가 그 억지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네, 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도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른 우리가 잘못했어요.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20대들이 저는 기성세대라고 또 너무 퉁치면 네. 이게 좀 어찌다 보면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수 정권 9년간 결국 최고의 안보는 평화다. 그리고 평화 유지 비용이 안보 유지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평화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돈은 대북 퍼주기고 맞아요. 얘네들이 방위산업체에서 40조씩 날라가면 저희는 1조 주면 퍼주기고 40조 날리면 이건 엄청난 비리인데 이런 걸 무마시키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에게 우리 내 돈을 이 각박한 삶에 내 세금을 왜 저기다 퍼져 이게 아니라 호소하고 나니까 내가 네. 너무 좀 미안하고 평화 소주 한잔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00% 동감합니다. 제가 말만 하면 이렇게 잔을 짜나네요. 닥쳐란 건데. 아 이거 닥쳐란 건데 아무튼 네. 근데 위원장님이 닥쳐라 이런 거 아니 써도 됩니까? 닭을 친 줄 알고 저기 저 걱정하는 게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해온 행태들이 있잖아요. 뭐 그 그렇지.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권 때도 그랬고 이제 북한한테 잘해주면 사실 돌아오는 건 지금 이번에 뭐 마식령 스키장에 뭐 오늘 보니까 갔는데 그 합동 훈련하자고 했더니 한 1시간인가 2시간 했대요. 네. 훈련을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그 김정은이 뭐 이렇게 자기 막 엄청나게 돈 들어가고 또 저 공연단도 파견한다고 네, 했다가 취해가면서 뭐 취소하고 그런 행태들이 지금 또 이 과정 중에서 일어나니까 네. 못 믿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음. 어떻게 이게 올림픽 끝나고 맞아요, 그럼 맞아요. 또
뭐 훈련하고 핵 쏘고 이러면은 우리는 막 평화를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네. 저쪽에서 뒤통수 쓸수 있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면은 거죠. 예, 여태까지 또 그렇게 해왔고 잘해온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특단의 이제 방법이 좀 있나요? 이제 북한을 대단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되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일단 비상식적인 체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좀 아픈 친구한테 야 넌 왜 아파? 라고 하면서 맞아, 그 친구를 맞아. 닥달하지 않듯이 북한도 충분히 우리와 동등하지 않으면 저는 인정할 때부터 이게 평화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식에 기대서 얘들 말 바꾸고 맨날 뭐 무기나 개발하고 이런 애들라고 생각하면 이제 대화가 단절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되게 좀 외골수고 성격이 좀 삐뚤어진 친구인데 그래도 어찌되었건 나와 붙어있는 친구. 내 짝꿍인데 딱 두 가지 선택인 거죠. 싸울 거냐 아니면 짝꿍이니까 붙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친구가 외골수지만 같이 보듬고 갈 거냐 문제. 근데 우리가 힘도 세고 경제력도 부유하고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실 더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친구를 충분히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 그게 정치고 그게 외교예요. 사실은 얘네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야. 얘는 또라이야. 이럴 거면 전쟁밖에 없어요. 맞아요, 무조건. 그냥. 근데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정치고 외교예요. 그게 북한이 이렇게 네. 딱 떨어져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붙어 있는 몸이라니까. 네. 그럼 막 내 몸 하나가 병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잘라내고 네. 없애버릴 거냐, 치료를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적절한 비유도 근데 저희는 그렇게 근데 생각하는데 이게 죽어요. 여기 절반 딱 잘라내면 죽는데 그게 이제 결국 최악의 전쟁인데 남북 공멸되면 북한은 중국이 들어오려고 동북공정 다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박사모가 얘기했듯이 북폭해서 북한 넘어가면 통일되는 게 아니고 중국은 이미 준비해놨고 스타크래프트 아니야? 다만은 쳐들어와서 다 이제 먹으면 들어와요. 들어오면 안 나가겠죠. 일본 들어오면 또 진주하고 네.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근데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태극기 부대나 이 분들 보면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과 6.25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평화를 지지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보수 쪽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불사하자 막 이런 주장을 펴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그쪽 될까요? 박사모 할아버지들하고도 많이 싸우셨잖아요. 그게 세뇌 결과예요. 어, 지금 내가 이제 참 놀라울 정도인데요. 네. 그 당시 광화문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이 있고 밑에는 이제 박사모들의 뭐 박근혜 탄핵 반대 촛불이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네. 한 10명 중에 8명은 쟤들 빨갱이 총으로 다 쏴줘야 된다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대학 교수. 맞아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은 세뇌가 돼가지고 근데 저기는 자기 아들 딸 다 있거든. 맞아요. 네. 그럼 아들 딸 내가 그래서 많이 가서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다 탱크로 밀어 죽여야 된다. 한마디 맞아요. 그저 대화가 안 통하고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런 네. 생각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사고로 지금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 네. 우리가 개몽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치고 가는 선생님 100% 화합된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공산주의죠. 그게 빨갱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게 말씀을 좀 민주주의입니다. 첨언하자면 박사모에 계신 분들이 진짜 전쟁을 원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사실. 그분들은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서만 하는 것뿐이지 그냥 실제 정권 전쟁 나면 흔들기 가장 위해서. 먼저 도망갈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정치적 교수들 이런 분들 맞아요. 다 도망갈 분들이고요. 네. 솔직히 그리고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논리 가지고 사실 그들의 어떤 뭐 부를 착복했던 사람도 아니겠어요. 대부분 성우회 출신들, 네. 장군 출신의 뭐 교수.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보기엔 전쟁 제대로 할까? 정말 진정하게 피땀 흘려서 전쟁할 사람들은 다 우리 국민들이고 시민들인데 네. 좀 그런 분들이 전쟁 불사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좀 솔직히 야, 정말 양심에 털났다 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렇네. 군대 안 갔던 분들이 서면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올림픽은요 평화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싸우자고 국가 대항전 막 서로 전투에서 이어서 금메달 따서 1, 2, 3, 4위 가리는 거 아니고요. 네. 올림픽 순위 매기는 나라도 맨날 없어요. 다른 나라는 올림픽 순위 안 매겨요. 금메달 몇 개, 1위 이런 거 안 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고요. 그리고 제발 북한을 미워하고 이런 건 좋은데 가짜 뉴스, 선동 뉴스, 나쁜 프레임 이런 거에 빠지셔서
이런 박사모적인 논리, 세극기적인 논리로 네. 젊은 친구들이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프레임 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올림픽 망해라 고사 지내는 겁니다. 올림픽 얘기는 오늘 여기서 이쯤에서 마무리 네, 해도 지다니님이 될것 같고요. 오늘 주제 참 좋네요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다니님. 댓글 좀 몇 개 보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친박 단체가 뭐 부산역에서 네. 니 방송 나라파란 세계적인 님이 죄송합니다. 문제는 정치인이 선동하는 거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 평화올림픽님 전쟁 터지면 국민들은 개고생이고 젊은이들만 총알 그러니까요. 가지고 죽어 나가는 거죠. 20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전쟁 나면 다 죽어요. 그 저기 홍준표랑은 다 비행기 타고 저쪽 가요. 미국 대사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갈 거예요. 일본으로 가고. 홍준표 선생님 너 화났잖아. 정치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수구 정치인들. 아, 저도 좀 더 예리하다. 브레이브하겠네. 예리하다. 오늘 대타로 나오셨지만 네. 오늘 하나 잊을감 없이 마치 원래 여기 계셨던 양. 조만간 계셨던 오실 것 양. 같아요. 네, 우리 부위원장님 오늘 뭐. 방송 어떠셨어요? 포근하고요. 뭐 일단 네. 제가 대속에 포근하다.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민주적편 TV에서 사실 저희도 이제 청년위원회에서 네. 이렇게 청년 PD라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같이 이제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워낙 또 훈남 훈녀에 또 훈남 청년까지 오셔서 저도 좀 많이 즐겁겠고요. 정말 대본 없이 술 마시면서 하는 방송 처음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아 예. 예. 추억으로 묻는군요. 네. 제가 본 것 중에 댓글창이 오늘 가장 그 게스트한테 후했거든요. 예. 맞아. 게스트 분한테 한마디 하시고 하여튼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이 스튜디오를 서울서류가 접수하고 싶네요.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한테 이걸 좀 넘겨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댓글 보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시죠.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젊은이들 좀 힘들어요. 우리 아들부터 시작해서 곧 좋은 세상 만들도록 우리 네. 저 죽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벌써 시즌 안 늦었어. 멋진 어르신이었어. 원세민호님이 내가 홍준표 바지가랑이 잡고 비행기 못타게 하고 바다로 던져버릴 겁니다. 도망 못 가게 하신다는 얘기였고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우리 쥐를 잡자 특공대의 정신적 지주 백운정 선생님 모시고 이명박에 관한 이야기, 네.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여선웅 의원님이 다시 컴백하실 거고요. 네네. 네,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시든가 네. 뭐 오늘 너무 좋은 추억 되셨겠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특급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양기대 시장님이 광명 시장님. 광명 시장님이자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하셨나요? 네, 했어요. 경기도지사 후보님 무려 그러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민병두 의원님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모셨으니까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도 모셔야죠. 야 그래서 점점 뭐 커지고 메모드 있습니다. 청년 방송인데 되게 급 따지는구나. 예리하다. 저희도 살라고요. 해야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 여러분 우리 그 마무리 멘트 하고 네. 네네 하면 좋을 그러시죠. 것 같아요. 네. 자 여선웅 의원님 그 네, 파트를 해주시면 돼요. 네. 네네. 네. 귤장 다 드시고 네. 이보다 더 가볍고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정치. 그리고 정치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가볍고 쉽게 이야기하는 이곳은 공감 100배 라이브 정치 예능쇼 가십 네. 채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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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아.